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국익파로 좌파, 우파를 대체하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은 굉장히 항상 그러잖아요. 친북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친북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파들은 굉장히 친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친미. 그러니까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항상 그 나라를 반반씩 갈라놔 버렸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소련 진영이, 한쪽은 또 미국 진영이 이렇게 갈라놔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한국을 그렇게 갈라놓고 뭉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좌파와 우파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계속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정치 세력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시대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좌파, 우파의 진보 보수들이 정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익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국익파들이. 그래서 국익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럼 소리를 내야죠. 네, 이거 잘못했다, 너희들. 즉각 너 제대로 돌려놔라. 바른 소리 내줘야죠. 홍콩이 민주화가 짓밟혔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말해야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힘들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면 북한이라는 곳은 이거는 진짜 세습하잖아요. 계속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김씨 왕조입니다. 왕조. 그리고 저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돼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민주화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할 거 계속 비판해주면서 국익에 부합되면 협력하겠다. 너희들이 하는 만큼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이 그럴 때가 됐어요. 한국의 위상이,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과학기술의 위상이라든지 국방력의 위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7의 손짓을 받고 있죠.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익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부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서 기본 바탕은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자유와 정의. 네. 그래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아시아에서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저기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곳이다. 그래서 제가 생활동반자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저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거에 대해서 배상해라. 예? 강력하게 얘기하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얘기하겠다. 국익에 부합되면은 우리는 협력하겠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인권을 탄압하면은 우리도 너희들에게 함께 할 수 없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와 정의라는 가치다. 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또는 서방이나 많은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멋있게 생각을 하겠어요. 국익파가 정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쟁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법농단 판사들 보세요.
정치의 입김에 아주 그 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판사들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좌파 우파들이 동시에 비판해 줘야 되거든요. 저 대법원장 저거 탄핵해야 됩니다. 저 사법농단 판사들 저거 다 탄핵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판사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판사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가지고 뭐 법률을 피해가 그러면은 판사 처벌에 관한 법률, 검사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 처벌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남의 재판에 개입을 합니까? 그게 남의 재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요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강요죄? 강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쳐라 해가지고 후배한테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강요한 거 아닙니까? 강요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위헌인 건 맞지만 하지만 자기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강요죄로 다시 기소하세요. 그래서 강요죄로 처벌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과 이런 판사들이 이걸 정치권에서 다 같이 비판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좌파들은 주로 그 국정농단의 판사들을 비판하고 있고 우파들은 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게 또 정치 노름을 하고 있구나. 정치쇼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익파들이 있다라면 어떡하겠어요? 국익파들은 다 비판해줘야겠죠. 양쪽을. 저거 안 된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해줘야죠. 국익파들이 나서서 앞으로는 관피아들, 정피아들, 정치 마피아들, 관료 마피아들 다 척결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그래서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은 국민감사관이 들어가고 판사를 재판할 때는 판사들이 자꾸 면죄부를 주니까 국민재판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우리 국민참여재판 하잖아요.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재판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국민재판관들이 판사를 재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들이 계속 면죄부를 주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사법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지금. 대법원장 판사들이 저기서 재판에 개입하고 정치적 눈치를 보고 조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아주 그 전관 예우받고 전관 예우가 아니죠. 전관 현관 유착 비리를 저지르면서 아주 사법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자기들의 수임료를 진짜 뭐 3배, 4배, 5배, 많게는 뭐 몇억, 뭐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횡령하고, 또 그 돈을 세무신고도 안 하고, 이런 각종 범죄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누굴 믿겠어요? 경찰들 믿습니까? 경찰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아주 통계적으로 비리가 가장 많은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들한테 생선을 맡겨가지고 앞으로 수사 종결권을 줬는데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공수처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판사들 같은 경우는 국민 재판관들 또 공수처의 이 아주 그 진짜 정치적 중립을 정의와 법과 양심에 따르는 그러한 검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 감사관들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감사원들이 철저하게 감사해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낱낱이 밝혀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익파로 좌파 우파를 대체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좌파 논리, 우파 논리, 보수 논리, 진보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국익에 부합되면은 함께 가고 뭐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국익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념으로 정치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글로벌 국익 정치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국익이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따져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상, 이제 G7으로 진입이 거의 뭐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세계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말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되고, 미얀마처럼 저렇게 저 쿠데타 일어나고, 북한, 중국처럼 인권을 막 탄압하고, 또 세계 어느 국가들 보세요. 인권이 탄압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 우리가 제재도 가하고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서 세계에 책임감 있는 리더 국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사람들은 국익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